그러니까 소위 그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국정을 망가뜨리지 않은 곳이 없어요. 뭘 하다가 보면 지금 그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요. 야당들이 국조 뭐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떤 특검을 가장 먼저 이 의결을 해야 될지 이거를 골라야 될 지경입니다. 네. 모든 상임위원회에 국조 거리가 있고 특검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병원도 지금 문을 닫아서 국민들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나서서 해결을 못 하고 있고. 네, 무책임의 극치죠.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도 그냥 상황만 보도해주고 끝이에요. 전달하고 맙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정부에서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의사단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실 의사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의사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400명 증언안을 받으셨어야죠. 네. 그랬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거든요.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사실은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것이지만 정부는 무한 책임이지 않습니까? 정부의 무책임함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 이게 지금 이제 빅5 병원들이 전부 다 문을 닫을 지경에 지금 이르는 거 아닙니까? 18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근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정말 저도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언제 또 오늘은 병원에 안 가시고 잘 지나가셨나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너무 무책임해요. 그런데 이제 언론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총리가 나서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뭔가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의사단체도 한 발 물러서고 정부도 뭔가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예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보수 정권이지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무책임하고 무능하죠. 그리고 모렴치합니다. 진짜 염치도 없죠. 예, 염치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이 지금 부부가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그런 사진을 알라바이 그 스탄 3개국 갖고 강하지 않고 사진 찍을 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나라와 대통령 부부가 사는 나라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무슨 메타버스, 메타월드에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데 지금 이제 문제가 국정조사를 무엇으로 시작할 건지 좀 구분이 안 될 정도라고 이제 하면서 국정이 사실상 파탄 상태에 그렇습니다. 가 있는데 자, 국회에서 지금 이제 굉장히 속도를 높여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7대 이제 18대 0이냐 아니면 11대 7이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일단 민주당은 11대 7로 가자라고 해놓고 있고 자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더 진척된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봅니까? 내용 없고요. 다만 지금 우원식 의장께서 이번 주 원래는 보통 목요일 오후 2시가 본회의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제 2시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다른 이제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나 싶었는데 이번 주를 넘어갔어요. 마지막까지 한번 이렇게 협상을 하는 마지막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우원식 의장의 뜻이고 또 민주당 원내대표단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 초반에 나머지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도 야당, 민주당을 비롯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여당 배제하고 그냥 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정무위 소속입니다. 정무위로 배정을 받았는데 솔직히 지금 재벌개혁부터 시작해서 정무위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권익위원회도 정무위 소관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도 불러서 보고받고 도대체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습니다. 사실은 법률가로서 이불킥할 건의위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무위원회는 야당 몫으로 지금 여당 몫으로 지금 아직 상임위원장 선출 안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활동하는데 11대 7 말고 그냥 18대 0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금 다음 주까지 이제 좀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좀 국회의원으로서는 좀 양해는 되는 면이 있습니까? 아니면 국민으로서는 왜 이렇게 미진미진해? 원래 6월 7일 날 다 끝내기로 했는데 지금 6월 10일이 넘어가고 15일까지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민심의 목소리거든요. 의원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다음 주 초에 그래서 넘기지 않고 저는 우 의장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무원들이
용산의 산호비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산호비처럼.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업무 보고를 하기로 했어요. 안 옵니다. 갑자기 약속이 깨져요. 이유도 설명하지 못하고. 지금 출발한 상임위원회 이야기입니까? 예, 출발한 상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각 의원들에게 해야 되고 자료를 제공해야 되고 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 공복인 국회가 의장님이 개회를 했고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법에 의거해서. 근데 한간에는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공무원들에게 가지 마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얘기 들으니까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뭐 정확하게 정보로 예. 확인되지는 못했지만, 근데 정황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안 와요, 업무 보고. 그럼 정부 부처가 오지 않으면 보고를 못 받는데 이것은 이제 국회법이나 이런 데서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생각해 보시면 그 여가부 장관이 화장실 런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와서 보고를 안 해요. 계속 용산의 눈치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국회에서 불렀는데도 안 온단 말입니다. 엊그제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예. 자,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이제 관계부처 공무원들한테 이런 자료 내서 자 국회 보고할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실제 진행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거는 이제 봐야 됩니다. 예. 워낙 지금 법사위하고 과방위는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워낙 두 군데가 지금 최혜병 특검법하고 소위 방송산법 예. 또는 뭐 뒤에 따라올 그 국정조사 그다음에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건까지 굉장히 속도를 내서 앞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개별 의원들이 뭘 요구하면 안 줍니다. 그러면 정무위 인사도 안 소속이신데 하고. 지금 이제 권익위나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이제 부처의 자료를 요구하면 주지 않는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가 없습니다. 자 하지 뭐가 않더라도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없는 상태. 현재로서는 뭐 물론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사실 이게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급자의 명령을 하급자가 그러면 하급 공무원이 이걸 위반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대체로 상급자의 명령을 이게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들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처벌조항 없음으로 혐의 없음 이 결정문 내지는 이 결정을 정승윤 위원장에게 전달해서 발표하게 했던 그 결정문 쓴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큰일 나겠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분이 공범이냐 아니면은 직권남용의 피해자냐 본인이 잘 선택하셔야 된다. 아니면 본인이 지시받고 어쩔 수 없이 썼다면 그걸 녹취라도 해놓고. 그렇죠. 그러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원안을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원안을 공무원의 직업적 양심과 법과 제도에 따라서 맞춰서 무조건 원안을 써 가세요. 그런 다음에 반려가 되면 어떤 이유로 다시 써오라고 했는지를 꼭 기록해 두세요. 네. 그런 과정을 겪어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지 그렇지 않고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문 같은 걸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썼다? 그럼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서 그 사람이 사법 처리를 받아야 하는 수가 있고 이 건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국정조사가 아니라 실제로 수사를 하게 되면 직권남용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변호사로서 국회의원 이걸 다 떠나서 변호사로서 부패방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무죄, 혐의 없음.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는 그것을 인지한 즉시 소속기관에 신고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확인해야죠. 그 확인도 안 하고 심지어는 최재형 목사 내가 갖다 줬어요라고 하는 최재형 목사도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았어요. 전화로도 조사하지 네, 않았어요. 전화로도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혐의 없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그럼 수사기관에 이첩 내지는 송부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는 송부하는 그런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2017년에 나온 부패방지법 해설서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국민권익위에서 만들어낸 부패방지법 그 해설서
김영란법 해설서에 보면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공직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최재형 목사한테 뭐 누구 안장 이런 안장 위치 바꾸는 거 이런 등등에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연락이 다시 왔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공무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민간인이. 그러면 알선수재죄예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또는 변호사법 위반. 이런 경우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죄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니까 국민권익위에서는 수사기관으로 송부합니다. 라고 2017년도 국민권익위에서 내온 해설서에 써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정말 제대로 하라고 예. 이제 인터뷰에서 말씀을 하셨던데 저도 가슴에 확 와닿았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